당장 눈앞의 꽃과 열매보다 비바람에도 눈보라에도 지지 않는 거목으로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 사문사 유치원이 생각하는 참된 교육입니다. 투자와 정성을 아끼지 않는 교육 환경, 열정과 헌신적인 교육 자세, 그리고 행복한 아이의 미소 속에서 희망찬 미래를 느끼는 곳, 사문사 유치원. 네, 모두 스님께 인사를 해주십시오. 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처음 사문사 유치원에 입학을 한 선생님들 계시고 또 2년, 3년 함께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사문사 유치원을 선택하시고 난 이후에 도대체 사문사 유치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방향으로서 아이들의 인성을 생각하고 어떤 생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사문사 유치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바로 그 기본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다. 그리고 이 사문사 유치원은 여러분들이 앞에 사문사라고 하는 부분이 유치원 앞에 사문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어요. 사문사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사문사라고 하는 데가 절이잖아요. 그죠?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게 된 어떤 계획이나 정신이 어떤 건지를 좀 알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제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문사 유치원으로 보내놓으면 분명히 다 나중에 머리 깎고 중대는 건 아니냐 이런 쪽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곳에서는 스님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고 바로 부처님이 정신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의 행위를 실천하는 도량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보면은 서양은 이론에서 생각하는 종교와 동양에서 생각하고 있는 종교의 이론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동서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없어요. 심각한 문화 충돌의 현상이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동양인들이 다 서양을 넘어가고 서양인들이 동양으로 넘어가서 또 문화 충돌의 현상이 놓여져 있는데 사실을 보면은 과학이 발달하는 것은 서양이 발달을 했지만 저희 나라는 철학이 발달하거나 인생의 문제가 발달하는 것은 서양이 아니고 동양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을 비교하면 서양 사람들은 진화가 좀 덜 됐어요. 동양 사람들은 인류 문화가 상당히 길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진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하는 그 수준 자체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잠시 동안 지금 서양이 과학이 발달하긴 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에 모든 행복을 주는 잣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육체적인 편안함이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통해서 행복만을 연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서양이 추구하고 있는 부분은 물질의 소위 풍요로움이나 내지는 육신의 편안함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해가는 그런 이론이 있는 것이 서양이라고 얘기하면 동양은 옛날부터 마음을 이야기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옛날에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배고픔을 해결하면 행복할 거다라고 하는 좀 생각을 가지고 하도 못한 경제 성장을 추구해 오고 있지만 그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고 그 생활 환경이 우리가 젖어 있긴 하지만 진정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행복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조금 부족했지만 그 부족했을 때가 오히려 더 인간다운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동의하시잖아요. 이걸 다 동의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우주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거기 그 위에 뭐가 더 씌워져야 되느냐면은 바로 인격, 어떤 인간에게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어떤 편리한 삶이 아닌
바로 인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여러 가지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제가 전제를 했던 부분이 서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는 어떤 거고 이 동양에서 얘기하고 있는 종교는 어떤 거냐. 서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의 이론이라는 자체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다가 노력을 하다가 안 되는 영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건 신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라고 시대버리고 말해요. 근데 이 동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 부분은 신과 인간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내지는 모든 삶이 가장 완벽한 삶의 방법, 삶의 방법을 돌출해내는 걸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자체를 쓸 때 마루종자를 씁니다. 마루종자. 즉 꼭대기라는 거죠.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종교관과 소위 그 서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관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종교라고 하는 부분과 공통 분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혼돈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 신과 인간의 관계라고 했을 때 인간이 알 수 있는 그 알 수 없는 영역을 관장하는 부분이 신 영역이라고 했을 때 대단히 심각한 위기가 벌어져가고 있을 겁니다. 뭐예요? 과학은 발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과학자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왜? 신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을 넘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서양에서는 말도 못한 과학자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말도 못한 과학자들이 죽었어요. 지금서를 주장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왜 지금도 과학은 발달을 해 갑니까, 안 갑니까? 지금도 과학은 계속 발달해 가고 있어요. 그들의 주장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동양에서 동양에서 어떤 종교관이라는 자체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닌 바로 인간의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 1인칭이 중심이 되는 종교가 다 불교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라고 믿지만 동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즉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상의 창조는 어떤 신에 의해서, 어떤 존재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스스로가 창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자체는 부처님만이 홀로 존귀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존재가 1인칭인 나라고 하는 부분이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설파하신 겁니다. 고로 이 3, 4 유치원의 아이들은 다 무엇 때문에 이곳에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바로 부처님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성장을 해낼 아이들로서 성장되어야 된다고 하는 정신에 의해서 유치원이 운영이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마인드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다시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객관의 세계는 주관이 인식했을 때 존재하는 거라는 얘기죠. 나보다 소중한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좀 하세요. 내 혼자 막 하는 것 같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냥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래도 그냥 그렇다 그래 내가 신바람을 막 가지. 저게 맞는 소리야, 틀린 소리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럼 저도 지름이 들어가지고 할 얘기가 없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가 딴 게 보시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보시라는 게 있거든요. 그 보시는 어떤 거냐면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게 보시야. 뭐 물질적인 부분을 주는 것만 보시가 아니고 앞에 있는 스님이 말을 잘 못하더라도 그냥 눈 깜빡깜빡 해주고 고개 끄덕끄덕 해주면 그게 보시라고.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 못 찍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인상 팍 굳어가지고 있지 말고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지나가는 차 보고 씩 한번 웃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바로 극락이야. 극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딴 것도 아니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살인 미소. 상대를 보고 웃어주라 이거예요. 웃어주고 인해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부분을 아이들이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앞으로 출세하게 돼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 가난한 시대에 부딪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밥만 먹고 뛰어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 부딪혀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서로 부딪혀서 행복을 나눌
하지만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들 나가 놀으라 그래요? 못 놀게 하잖아요. 틀어박혀 하라 이거야. 이 아이들이 뭔가는 이렇게 갔을 때 우리 미래는 너무 암울한 시대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뭔가 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많은 걸 기억하는 아이보다는 많은 걸 써먹을 수 있는 아이가 훨씬 더 훌륭한 아이를 평가받을 수 있는 미래가 분명히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스님이 하는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길러갈 건지 내가 대강 다 봐. 왜? 부모의 얼굴이 자녀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앉아떡거리면 그냥 남편하고 대화도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하나의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을 끌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가 어떤 아이들 아세요? 선생님의 눈동자를 따라다니는 아이들을 이뻐합니다. 그 아이 얼굴을 반드시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선생님의 눈동자를 놓치는 아이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절대 이뻐할 수가 없어요. 그건 회사에 가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눈동자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사랑에 성공을 해요. 난 안 해봤어도 알 것 같아.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부분,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부분의 기본이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부부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아이와의 대화도 뭘 맞춰야 돼요? 눈동자를 맞춰야 돼요. 눈동자를 전혀 맞추지 않습니다. 그냥 귀찮은 듯이.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를 소위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그냥 완전히 사육하는 것처럼 기르는 사람도 있어요. 물질적으로 그 부분만 공급시켜놓고 관심 기울여주지 않고 그런 거 앉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엄마가 만드는 스케줄에 무조건 맞춰서 움직여라. 그건 아이 사육이죠.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나가야 돼요. 이 분위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죠. 왜? 내가 지금 보는 거니까.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종교관은 바로 세상의 길이 나라고 하는 부분을 종교예요. 기적을 믿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야. 바로 원인이 있어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론을 가르치는 부분이 바로 불교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아, 거기 가면 갖다 퍼다 올리고 쏙쏙 비는 거야. 실질적으로 비는 종교는 불교가 아닌 타 종교는 다 비는 종교입니다. 왜? 그건 나의 원인이 아닌 상대의 가피에 의해서만이 빌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오직 그것은 빌 수밖에 없습니다. 기복적인 형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교는 자아의 본질을 깨달아내는 종교예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연입니다. 어느 때에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바뀌게 돼요. 어느 때 누굴 만나. 그래서 이것을 인과라고 얘기합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체가 누굽니까? 만남의 주체는 누구예요? 납니다. 나로부터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내가 보면 있는 거고 내가 안 보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서문사 유치원에 지금 학부모 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오시니까 여기 월드스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 지금 안 오신 분에게는 월드스님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예 없는 겁니까? 있는데 없는 겁니까? 아, 똑똑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보면 없는 거야, 있는데도 없는 거가 돼버리는 거고 내가 보면 있으면 있는 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월드스님이라고 하는 세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창조되어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세상을 지금 여러 창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내가 이 말 해놓고 헷갈리네. 그래서 내가 보면 내 마음을 열면 세상을 열리는 거고 내 마음을 닫으면 세상을 닫히는 거예요.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도 나요. 불행을 만들어가는 것도 나요. 세상을 만들어가는 잣대를 스스로 열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 우물이 하나 있어요.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에서 개구리가 부화를 했어요. 너무 우물이 분레가 너무 높아가지고 기어나갈 수가 없어서 고기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 밖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실수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개구리가 그 빠진 개구리한테 물어봤어요. 넌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온 개구리가 난 저 바깥에 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개구리가 바깥에 살고 있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던 개구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세상도 아니다. 이 바깥에 나가면 이거보다 수십억만 배가 넓은 세상이 있다. 그 문걸 안에 있는 개구리가 그 얘기를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안 들어요? 세상에 미친놈 다 보겠네. 나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넓은 세상을 본 일이 없다. 본 사람에게는 넓은 세상이 열리는 거고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세상이 없는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리모컨처럼 움직여야 되는 존재라고 하면 우리는 공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머리 빠지게 고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다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 선택을 잘해야 돼요. 책임감을 따를 수 있는 종교를 선택할 거냐, 책임감이 없는 종교를 선택할 거냐. 불교는 책임감이 따르는 종교예요. 근데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 밥을 하다가 밥이 타도 그건 누구 탓이에요? 그렇죠. 밥을 하다가 밥을 타도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누군가의 대시야. 네가 그걸 먹어도 탈자야. 근데 이 불교는 내가 창조자야. 무한히 노력하지 않아. 불교를 믿으면 편하게 믿어서 될 게 아니에요. 무한히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이 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스스로 세상을 책임져갈 수 있는 아이들로서의 인격을 형성해라. 요즘 아이들이 교육에 실패하는 경우는 뭐냐면 부모들이 너무 과보호를 합니다.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아이의 인격을 형성해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모든 걸 부모가 다 해줘야 시원해요. 아이가 옷을 하나 입어도 잘못 입었으면요. 그거 아이는 숨이 안 깝깝한데 엄마는 숨이 넘어가 죽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이 VT를 하나 입혔는데 VT를 하나 사줬다. 근데 애가 이거 거꾸로 입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숨 막혀 안 막혀? 하나 입고 그거 바꿔 입히니까 나야. 야 이런 새끼야. 숨도 안 막히냐? 걔는 하나도 안 막혀. 하나도. 내버둬야 돼. 그걸 내버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걸 입고 나가가지고 그걸 잘못 입었다라고 하는 걸 자각하게 둬야 돼. 그리고 나가서 뛰어다니다가 보면 덥잖아요. 갑갑하잖아요.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이 티가 왜 이래? 나도 물을 때까지 두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가만히 생각해봐. 옷이 이렇게 생겼거든? 어떻게 하면 안 깜빡해 보이는지 생각해봐라 하고 가르쳐주면 그 아이는 그 다음부터 그런 실수를 범해야 안 범해요? 안 범해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속은 넘어가. 그 아이 순간만이 인생을 걱정해 줄 뿐이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어려서감에 갇혀있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이가 신발을 신는데 거꾸로 신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맨날 거꾸로 신으면 맨날 거꾸로 신어. 응? 그러면 그걸 쳐다보고 또 엄마는 맨날 가르치는 거야. 저박하면서 그렇게 신는 거 아니라니까. 걔는 하나도 안 깎아요. 나중에 그놈이 그걸 신고 나가서 뛰어다니고 하다가 걸려 넘어져 보면 그 넘어지는 순간에 무릎 깨지는 것만이 걱정이 돼요. 근데 순간적으로 무릎 하나 깨지면 이거 그냥 좀 발라주면 되는 거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세상의 원리를 통해서 살아야만이 편리한다고 한다는 것 자체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기다려줄 수 있는 부모가 좀 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조그마한 부분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세상을 어떻게 꾸며나가야 될 건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왜? 엄마가 대신 다 해줄 겁니다. 심지어는 숨도 엄마가 쉬어주는 걸 하는 거지. 이거는 다른 아이를 기르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자기 스스로가 책임져 간다고 하는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건 냉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은 그렇죠. 스스로가 깨우쳐 갈 수 있도록 주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게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느끼지 마라.
네가 지금 애를 안 낳아서 그렇지. 응? 네가 낳으면 그런 소리 못 할 거야. 당연히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교육은 산자 입장에서 가야 교육이죠. 다들 사실은 그래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구인사 같은 데 가면 전국의 유치원 아이들이 다 만나요. 그룹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경쟁심이 또 살아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면 우리가 구걸해야 돼. 그게 어떤 저희 부모가 자식까지 부모의 마음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템포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이게 교육적인 효과에 있어서 이 아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라고 하는 자체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내 스스로가 주인이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책임자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을 시켜주는 부분이 바로 불교의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희엄청 밝은 달이 있어요. 그 달을 바라다보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모든 사람에게 다 아름답습니까? 보는 놈마다 달라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청춘남매가 달을 바라다보면 그 달이 어떤 달이에요? 아름다운 달이에요. 그래서 시를 쓰잖아. 저 달이 우리를 지켜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 사랑을 뭐 해주고 있다 그래? 축하해주고 있다는 거야. 물어봤어? 착각이야. 그래서 그 달을 쳐다보고 둘이 시를 쓰고 생지성관을 걸고 저 달이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변치 말아야 되겠다고 약속을 한다고. 그리고 그 사랑이 무르익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인생이 항상 이렇게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그죠? 인생이 항상 깨가 쏟아지는 건 몇 년 안 된다면서? 지금도 쏟아지고 계세요? 찬들이 줄줄 나와?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 발목을 잡는 게 뭘로? 자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를 정말 단단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이 엮어주고 다 좋은데 가다 보면 이제는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나한테 다가와요. 돈도 필요하죠. 명예도 필요하죠. 주변에 여건이라는 자체가 나를 발목을 잡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지만 싸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되도록이면요, 나처럼 깎고 사세요. 그럼 챙길 일이 없어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감정이 격해지면 사랑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터지는 경우도 있죠.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오고 맞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난 이후에 속은 때리는 것도 안 좋고 맞은 것도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때린 사람은 뭐 하러 나가요? 확 딱 나가서 퍼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어? 너하고 말이 안 되니까 내가 이거 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지. 퍼먹으러. 맞은 사람은 어때요? 눈티기가 밤티기가 돼가지고 옛날에 새끼를 수공을 할 때는 그렇게 몰랐는데 어떻게 홍마른 인간 간에 두고 너를 만나서 내 팔자가 이렇게 되냐 하고 원망을 하고 있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청청 떨고 있다가 아파트 창문 너머에 희영청 밝은 달이 떠올라오면 갑자기 슬펐던 마음이 기뻐져요? 어때요? 이게 밝은 달이야. 과거에 봤던 날은 아름다운 달이었는데 왜 오늘 이렇게 청순 떨고 난 이후에 쳐다본다는 그렇게 원망스러운 달. 달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이게 불교예요. 이런 부분의 인격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책임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사 유치원의 교육은 뭘로 뒷받침된다? 프로젝트에 주어집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고백을 하지만은 프로젝트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의 특성에 대한 부분은 아마 우리 원가부 선생님이 우리나라 프로젝트 교육계에서는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프로젝트 연구를 해서 아이들 교육한 내용을 우리끼리 가지고 있는 부분은 너무 아니기 때문에 전국의 선생님들이 여기에 들어와요. 여기서 교육을 받고 가고. 지금은 나는 아주 불안한 입장에 놓여 있어요. 왜? 스카우트 해가지고 다니고. 사실은 보면 지금 원감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한테 코 벌려가지고. 의리가 있지 어떻게 내가 가냐. 그러니까 돈만 보이면 갈 거예요. 돈만 보이는 게 아니고 의리로 맺었거든요. 내가 볼 때 우리 원감 선생님은 평교사일 때부터 솔직히 내가 키웠어. 평교사일 때부터. 너는 희망이 있다. 너 희망이 있으니까 스님만 무조건 믿어라. 그리고 공부하러 다니고 연구 가고 싶어요. 제가 지금부터 15년 전부터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었어요. 15년 전부터. 유치원을 처음 지면서부터 이런 유치원 교육을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글 교육을 배웠을 때만 하더라도 엄마가 앞에 두들겨 맞아가면서 한글 배웠거든요. 여러분 기억 없으세요? 어? 그것도 아버지가 큰 등치가 나를 딱 누르고 위에서 오른쪽으로 긋고 내려놓고 기억자예요. 내려놓고 오른쪽으로 긋고 리음이잖아요. 그러다가 방향만 틀렸다 그러면 주워 맞는 거야. 하고 싶어서 했어야 되는데 억지로 갖다 집어넣어 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못 그리면 그걸 그때 해결을 가지고 그때 그걸 소화를 못 시키면 영원한 인생의 나고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조급함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한글을 소화를 시키고 난 이후에 나는 지금도 책을 좋아서 보는 건 거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보는 거예요. 근데 책만 잡았다 그러면 수면제야. 여러분들 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초기 교육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의 영역이라는 자체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이 때의 인격 형성을 잘못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그 아이는 평생 그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생각한 게 한글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아이들한테 질리지 않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하기심으로 따라가는 교육이기보다는 스스로가 재미를 느껴가지고 있는 교육이 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전국에 있는 유치원들을 제가 투어를 다녔습니다. 유치원 교육이 어떻게 하나? 다 보는 데마다 다 선생님들이 데리고 놀기 바쁜 거예요. 선생님들이 데리고. 그래서 선생님 눈동자만 따라다니게 만드는 이 부분의 교육이 너무 차이있어요. 아니다. 어느 곳에 가보니까 우유팩 같은 걸 가지고 재활용품을 통해서 아이들이 창의력 교육을 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져요. 이거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우리 지금 현재 원감을 만나서 앞으로 이런 교육을 좀 안내라. 이런 장르의 교육은 없냐. 국내가 없어도 외국이라도 좀 해서 그런 경험을 좀 많이 바탕으로 해서 잘할 수 있다고 그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달라. 그게 오늘날 와서 사문사에 프로젝트 교육의 결실이 서서히 만들어져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그 장르를 이해하는 선생님들이 별로 없어요. 선생님들까지도 프로젝트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그분들에게 그 부분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납니까?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필요합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노는 게 싹거 가지고 그냥 만들어진 거 가지고 딱딱 붙여가지고 가는 거 하고 쓸모도 없는 부분을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해서 오리고 붙이고 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따라가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말도 못해도 필요해요. 뭐 쓰레기 더미에서 꽃을 피우는 경우나 마찬가지니까. 이 부분은 선생님들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아이들이 우유팩 하나를 가지고 정말 멋있는 작품이 하나 만들어졌을 때 물질에 대한 소중함 같은 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유팩이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졌는지를 또 연구하게 돼 있어요. 한 가지 물건을 보면 우리 어른들은 이미 지식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무한한 상상의 난계가 있어요. 그 상상의 날개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들어가주는 교육이 바로 프로젝트입니다. 이 한글이라고 하는 부분, 문자라고 하는 부분은 기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사용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컴퓨터 속에 들어앉아 있는 프로그램 내용은 뭐예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넣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창의력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꺼내쓰는 건 머리가 단순한 사람도 꺼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집어넣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경우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집어넣는 아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는 아이들. 키워가지고 그냥 눌러서 불러내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교육이 아닌 그 속에 들어앉아있는 모든 부분을 능란하게 만들어내고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춰줘야만 그것이 바로 교육의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 교육이라는 자체는 단순한 거예요. 이건 언제 배워도 저절로 다 알게 돼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조급하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유치원 내가 처음 할 때 보면 완전히 묻는 게 뭘 묻느냐면 한글 가르쳐요? 한 6, 7개월 지나고 나면은 한글 뛰는 거예요? 안 뛰는 거예요? 전혀 안 하거든, 전혀 안 해.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아이들이 한글을 저절로 다 읽어내요, 저절로. 생활 속에서 저절로 다 찾아나게 되고 다 습득하게 돼 있어요. 잘 쓰거든요. 한글을 책에 있는 부분을 옮겨 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물을 보고 자기 생각을 전개해낼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그게 제대로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의적 교육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3사 유치원에 아이들을 지원을 시켰거든. 기본적으로 피곤해야 된다는 걸 아죠. 피곤합니다. 왜 피곤한지를 설명드렸으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도 보면 3사 유치원이 참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하는 거에 동의를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비교를 누구하고 하냐면은 딴 유치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야, 거기는 한 개도 원하는 게 없는데 그런 동네는 뭘 갖다 이렇게 가져오라 그러냐. 딴 유치원은 1년 내내 보내면서 한 번 엄마 얼굴 한번 보자고 얘기도 안 하는데 거기만 틈만 나면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이고 무조건 오라 그러는데 짜증나서 못 보겠다. 교육은 내가 돈 주고 너를 보고 시켜달라고 그랬지 나 보고 시켜달라고 하면 내가 유치원을 뭐하러 보냈느냐라고 하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안타까운 분들이래요. 아이들을 유치원에 그냥 놀이 학습 보내듯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역이요. 대학을 보내는 것보다 중요한 영역이 유치원이라는 생각을 가지실 거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미시까지 봐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타가서 아니지 않습니까? 전 요즘에 유치원을 선택하는 분들이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만 운영을 하고 계시 아니고 지금 서울에 서초 어린이집이라는 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입학경영을 해서 지금 서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어린이집을 보내는 거하고 이 유치원을 보내는 거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 혼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어린이집이라는 자체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타가 기능입니다. 아이들을 봐주는 영역이에요. 근데 그냥 무료하게 봐줄 수 없으니까 거기에 교육적 효과를 가미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소속 기관이 달라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지금 여성부로 넘어갔습니다. 여성부 소속이에요.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에요. 우리 소속이 달라. 근데 그걸 한 소속이라고 알고 있어요. 한 소속이라고. 프로그램 자체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중에서도 우리는 뭔가 그 교육적 마인드를 좀 달리 가져가야 됩니다. 그냥 기능화되어진 교육이기보다는 아이들이 생각을 끄집어내줄 수 있는 부분이 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3사 유치원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부분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동기유발의 기회가 많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 영역이 있어요. 뭐냐? 부부지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아이고 스님 보여주고 싶어 보여줘요. 속 뒤집어지는데요. 속 뒤집어지는데 떼장서 가립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것은 그 아이에게 평생의 충격입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예요. 차라리 그 아이가 한 대 줘 맞는 것보다 더 큰 불안함을 떨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어머니 아버지가 맞지 않아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편안하던가요?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는 것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이 가해진 겁니다. 그 고통은 잠깐 동안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여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게 돼 있고 그 마음은 잠재력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항상 불안함을 갈 수밖에 없어요. 정서적인 문제에 크나큰 문제가 일으켜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아이가 보는 앞에서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누가 더 많이 참아요? 누가 더 많이 참아? 엄마가 더 많이 참죠? 왜? 왜? 어? 착해서? 사실은 여자하고 남자하고 우리 남자분들 계시는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마음이 누가 더 넓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보면은요 그때 넓은 가슴을 가진 남자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얘기돼요. 내 남자 속은 매듭이 콧구멍이에요. 이거를 착각하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큰 그릇이 적은 그릇을 포함합니다. 물론 세상을 사는 데서는 남자가 큰 가슴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의 영역을 보면 여자가 훨씬 더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이왕 넓은 마음을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넓어지세요. 참는 것은 좁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에요. 넓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참아주시다. 옛날에 우리 가머리 보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하고 이 갈등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항상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정색을 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 안 했는데 억울한 듯이 잘못했다고 하는 게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표정 관리 잘해야 돼요. 억울한 듯이 잘못했다 그러면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연기를 잘해야 돼요. 표정까지 싹 해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 같네. 정말 잘못했어요. 누가 아까 참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질이 급하게 나가잖아요. 확 올라왔다 잘못했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5분 후에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딱 5분 후에 우리 어머니가 딱 우리 아버지한테 호소하는 부분이 뭐냐면 문 딱 닫아놓고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딱 흘려가면서 요건 이렇고 요건 이렇고 요건 이렇고 분명히 생각한다면 나도 분명히 잘못이 있겠지만 당신도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 거기서 백지 딱 들어요. 잘못했다고. 멋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많이 배우지도 않으셨는데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다가 많이 배웠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교육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자랐습니까? 정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자식이 가르치는 것만큼은 한없이 해주려고 애를 썼던 세대들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배울 수 있는 부분 배워야죠.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이 보는 앞에서는 누군가가 저주라 이거죠. 지는 걸 계속 그냥 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죠. 큰 소리를 내지 않았을 때 가정의 평화가 오면 아이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터지게 싸웠는데 그리고 그 전날 저녁에 이혼을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부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이가 학교를 가가지고 기분이 좋겠어요? 스트레스가 있는 대로 쌓여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요만한 얘기를 해도 날려버리고 싶은 거야. 그런 상황에 아이는 폭력적인 아이로 갈 수밖에 없어요. 폭력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참아야 되느냐? 바로 내 아이를 위해서 참아야 됩니다. 내 아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를 위해서 참게 만드는 매개가 되신다면 부부의 관계도 서로 협의점이 쉽게 도출되어질 수 있을 거고 그런 방향을 통해서 가정의 평화가 만들어져 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얘기를 여러분 100%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참고만 하라 이거죠. 그래, 스님이 그랬는데 참으라고 할까요? 그래서 부모의 어떤 그런 그 삶의 모델을 아이한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인격이라고 하는 부모를 통해서 반드시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성장을 할 때 우리 뒤에 집에 아주 술을 좋아하시는
남자분이 요즘 분들은 술이 먹어도 그런 식으로는 안 먹어요. 요즘 분들은 술을 드시면 대개가 조용히 주무세요. 근데 옛날에는 뭔가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영역이 없으니까 대개가 사회적으로 실패하거나 사회적으로 큰 소리 칠 수 없는 사람은 술을 한 잔 먹으면 누구를 붙들고 싸우냐면 지 마누라를 붙들고 싸워요. 가장 큰 약자가 지 마누라니까. 그러니까 술만 먹고 들어오면 살림 깨고 마누라 두들겨 패려고 쫓아가고, 그럼 이 아주머니는 도망을 가는 데가 어딜 도망을 가냐면은 하루 우리 앞집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또 우리 집에 오면 우리가 이렇게 숨겨져요. 그 우리 아버지가 원래 술을 안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술을 먹어서도요 기가 막히게 누가 강자인지 누가 약자인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습게 보였던 사람에게 폭력이 나가지만 평상시에 점잖게 같은 사람에게 절대 폭력하지 안 합니다. 술 먹은 사람 정신없다고요? 내가 먹어봤는데요 말짱해요. 물론 테이프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테이프가 끊어질 정도라 하면 쓰러져 자지 그 정도의 폭력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면 딱 감춰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집에 있는 같이 컸던 그 레벨에 있는 이제 나로 보면은 우리 선배였는데 나이가 많았던 형이었는데 그 형은 눈을 빠지면서 집이 싫은 거예요. 집이. 부모가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디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성장을 하면서 항상 이를 갈고 맹세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난 나중에 성장하면 절대 술을 안 먹어. 무슨 일이든 술을 안 먹어. 그분이 그런 환경 속에서 컸으니까 무슨 많이 배우긴 했겠습니까? 부모가 술 퍼먹고 맨날 부모 때리고 했는데 무슨 재산이 많아서 무슨 교육열이 높아서 제대로 학교를 보냈겠습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서울로. 그 서울 상경에서 한 게 뭐냐면은 목욕탕 때밀이를 한 거야. 젊었을 때 우리 학교 다니고 이럴 때 가끔 와서 만나면은요 또 고향이 시골이니까 시골에 오고 그러면 하루같이 하는 얘기가 정말 착실하게 살거든요. 응? 착실하게 돈도 벌고 뭐 나중에는 그렇게 목욕 때밀이를 시작한 사람이 여관을 하나 샀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목욕탕하고 여관하고는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연관이 있었잖아요. 요즘에 별로 연관이 있지만 옛날에 연관이 있었잖아요. 목욕탕과 여관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갔던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돈도 벌고 그러니까 여관을 사고 그리고 나서는 장가를 들고 그래서 잘 됐다는 얘기를 그래. 잘 됐다. 너무너무 잘 됐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항상 잘만 풀리는 게 아니고 가다 보면 걸려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가다 보니까 걸려 넘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옛날 제 아버지가 먹었던 술을 또 먹으니까 그리고 술만 먹으면 나를 캔다는 거야. 얼마 전에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다고. 이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금방 나타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잠재적 속에 무엇을 넣어줄 건가라고 하는 자체는 깊이 있게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유치원 교육이라는 자체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라는 자체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놀려가지 말아요. 근데 이 부분들을 보면 그냥 간과를 합니다. 애가 뭘 알아? 아이들이 충격은요 평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간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 무시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부모를 있는 그대로 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격을 복사하게 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사세요? 돈 때문에 사실 거 아니잖아요. 살아보니까 이제는 돈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행복이야.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이라고.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아이가 바른 아이로 커주고 우리 아이가 행복해지려면 나는 무슨 꾸준히 들어가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이게 보살의 마음이에요. 이만 부처가 되기로 하셨으니까 행복한 부처가 되십시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비난으로서 일관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세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반드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냥 유치원 보내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를 수시로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돼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통해서 부모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아이를 통해서 그 대화를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한늦게 들어오는 남편하고 무슨 놈을 아이한테 얘기를 해. 이거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세요. 아이 칭찬거리를. 그리고 아이 문제거리를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이를 칭찬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칭찬을 하세요. 직접적인 칭찬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잘할 때는 잘했다고 분명히 안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스피치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엄마만의 사랑도 별로 필요하지 않고 아빠만의 사랑도 너무 필요하지 않아요. 두 분이 공통으로, 물론 아빠도 많은 사랑을 표현해줘야 되는 거고 엄마도 많은 사랑을 표현해줘야 돼요. 어떨 때? 잘했을 때. 이 3번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엄마 기분에 따라서, 아빠 기분에 따라서. 아이가 막 뛰어놀 때가 물그릇을 찼어요. 근데 부부지간의 기분이 좋을 때는 어때요? 어? 부부지간의 기분이 좋을 때 어때? 괜찮아, 괜찮아. 애가 그렇게 그런 거지 뭐. 이렇다가 부부지간에 어저께 쌈박질 했어. 이가 가기 미워. 근데 애가 물그릇을 찼어. 그럼 거기다 뭐라고 표현하냐? 어저께까지 괜찮았었는데 오늘 첫번이면 이가 알고 있으면서 시비를 밟아가지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아이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체성의 온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어떨 때 칭찬을 하고 어떨 때 소위 체벌을 하더라라고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애가 식당을 갔는데 막 식당에 이 식탁 위로 아이들이 막 뛰어다녀. 그런데도 신경도 안 써. 왜? 큰일에 기죽일까봐. 그 아이가 제대로 된 아이로 클 수 있겠어요? 그건 분명히 체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니야. 라고 화끈하게. 체벌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아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했을 때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거지. 이렇게 가면 그 아이는 정확하게 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소위 성장을 해서 알 만큼 됐는데도 천방지축인 아이들은 아니에요. 왜? 너무 귀하니까. 너무 상처 줄까 봐. 그건 상처가 안 돼요. 근데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저 유치원을 붙여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유치원에 이제 관심이 한참 많았을 때죠. 그러니까 유치원에 관심이 있을 때는 그또래 아이들만 보면요 이뻐요. 그래 만나면 너는 어디 유치원을 다니니? 너 선생님이 어디 이런 걸 다 물어보거든요. 그것도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관심이 참 많았는데 어느 날 식당에 가끔이 큰 넓은 식당에 딱 그렇게 있어요. 나하고 이제 만나는 손님하고 그 가족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그 넓은 식당에 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식탁 위로 막 뛰어다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장가 안 가길 잘했지. 내가 저런 거 났으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아이가 원래부터 그런 아이가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딱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변화를 일으켜 갈 수 있는 겁니다. 인격 형성이 잘못되진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막 뛰어다니길래 그 부모를,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란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요. 오히려 그 얘기 불러가지고 더 봐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원칙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날 탁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쳐다보다가 나도 눈 깔았어요. 큰 살이 보내겠죠.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내가 잘못했다. 남의 전문대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내가 전혀 신경 쓰지 말아야 될 일인데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벌과 상이 분명한 부분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일관성 있는 삶을 영향하는 거예요. 일관성 있는.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이라고 하는 부분. 철저하게. 그리고 여러분 그 스티커 제도 같은 것도 필요해요. 너가 뭘 하고 싶거든. 무조건 돈을 주지 말아야 돼. 그 아이가 컴퓨터를 하고 싶거든. 너가 이러이러한 일을 몇 번 이상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어. 라고 한번 보여줘요. 무턱대고 컴퓨터는 이거야. 근데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그와 같은 어떤 상을 줄 때는 이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넌 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가 이 부분을 할 수 없는 부분은
너가 이렇게 틀린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몇 개가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끝까지 안 해야 돼. 그 아이는 나가서 질서를 지킬 줄 알고 훌륭한 인격을 형성해 갈 수가 있어요. 유치원에서는 가능한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바로 그 삶의 긍정적 사고를 통한 아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아이를 바라다 볼 때나 삶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렸을 때 기분 이런 쪽에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이에게 희망을 줘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하면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어요. 키도 안 컸어요. 얼굴도 안 생겼어요. 할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믿어주는 게 우리 어머니가 날 믿어주더라고요. 내가 어딘가 갔다 와가지고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쉬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학교에 갔다 오거나 그러면 쉬어갖고 와요. 그럼 부모는 가장 나를 잘 그런데 우리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 엄마 큰 나쁘게 하지 잘 났으면 좋았는데 이게 나는 그러니까 내 그 소위 어떤 수준에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는 경우는 있으면 포기하지 마시라. 너 낳기 전에 내가 해먹은 건데 난 참 훌륭한 놈이었다. 넌 분명히 될 거래. 넌 만일에게 모든 사람에게 정말 인정받는 사람을 살 수 있을 거야. 왜 엄마? 넌 태몽이 훌륭했어요. 그래 내가 그때부터 긴가민가 했어요. 난 뭔가 된다는데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됐잖아. 된다 그러니까 뭔가는 목표가 정해지는 거예요. 난 해야 돼. 난 할 수 있어. 가다 보니까 공부도 팔아야 되고 뭐 남이 안 하는 짓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내가 다 잘 됐는데 혼자 사는 거 하나가 문제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것도 모르게 중요해. 여러분 우리 몇 명 안 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교육에 대한 부분만은 고민하기 바쁜데 정말 엉뚱한 분야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적 부분의 효과에서 좀 우리 아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언제든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분명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치원에 상전을 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상전을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뭐가 전화를 말씀을 해준다거나 그러면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방송 이야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의 예의만큼은 꼭 지켜줍시다 하는 말씀.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집에서 할 때도 반드시 아주 그 격을 갖춰서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선생님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도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상대방을 높여받을 수 있는 부분을 높여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죠. 아까 그 이야기했던 그 부부지간에 부부가 아이를 칭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내가 잠깐 놓쳤는데 반드시 직접적인 칭찬보다는 간접적인 칭찬을 하는데 아이가 잠을 자고 있거나 선잠을 자고 있거나 이럴 때 부모가 아이의 이야기를 화제코드 띄우세요. 그리고 아이가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거나 뭐 이거 하고 있을 때 문이 열려져 있을 때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을 대화를 나누세요. 아이는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는 나를 위해서 올인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게 하더라는 거예요. 기뻐요. 아이를 걱정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그런 식으로 저희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너는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해서 큰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부부지간에 목소리 탁 낮춰가지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참 훌륭해. 유치원에 갔다 오면 선생님들이 다 잘한다 그래. 너무너무 훌륭한 모습이 많은데 딱 한 가지 걱정이 있어. 아이가 컴퓨터를 너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앞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어떡하지?
흘려버려요. 아이들 그때부터 큰 충격이 하나 와요. 아, 부모님이 내가 컴퓨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달가워하지 않으시구나. 이것이 내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런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간접적 관심, 직접적 관심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도 간접적 관심을 통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아이를 아이 수준으로 봐주세요. 아이 수준으로. 어른의 수준으로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동안 그저 본인이 다 해줬었는데 유치원도 지 혼자 갔다 오고 소풍도 잘 갔다 오고 엄마 아빠도 잘 살고 그러니까 애가 다 큰 거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아이를 가지고 아이 수준으로 이렇게 봐주시고 그 아이를 선생님들이 훈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유치원에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복을 입고 오라고 했는데 어저께 옷 좋은 거 샀다고 그거 입혀버려요. 그 아이요 스트레스 받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복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럼 아이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부모가 항상 격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복 입고 다니다가 이 절기가 바뀌면 그때 옛날에 충청으로 바뀌었잖아요. 충청으로 입고 다니다가 공부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엄마는 꼭 일주일 늦는 거야, 일주일. 그러면은 이 아이는 다른 사람도 한 축축을 입고 왔는데 그때 날이 쌀쌀할 때잖아요. 근데 그 하복을 입고 그 추운 으쌰한 학교를 가면 교문에서 잡혀요. 그래서 또 직선하게 맞아요. 교실에 가면 다 축축을 입고 있는데 지 혼자만 미워놓은 새끼야.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나중엔 그 아이가 집을 나가게 됩니다. 지금도 그 아이 얘기 들어보면요, 이 세상에 최고 엔지가 자기 엄마라는 거야.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 부모는 그렇게 해주고 싶었겠어요? 이게 형망등이란 문제인 거야. 여기는 한번 그런 거겠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 교육적 열정이 있는 분들에게 그런 부분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깜빡깜빡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천천히 챙겨서 유치원에서 원하는 대로 월요일은 체육교육날이라고 강체육을 다 입혀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준비를 철저히 챙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교육의 기본입니다. 그거 안 보내면 뭐 딴 거 가지고 얼렁뚱땅 때우겠지. 그거 아주 편찮은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면 아이가 깔끔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형성이 됐을 때 그 아이가 세상을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내가 완벽하지 못했을 때는 사람이 주눅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주눅이 쌓이고 쌓였을 때 인격 형성이 확실히 되지 않습니다. 당당한 아이를 키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같은 내용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치원에 대한 신뢰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유치원을 보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거기 그냥 시간차 되든지 말든지 금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치원을 믿고 유치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약속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고의 유치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저는 거의 아픔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큼은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지 그리고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별에 대한 교육을 지금 다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저는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이들이 3대 유치원 출신들이 나가서 초등학교 가서 그림짓기 해가지고 소위 상을 받고 노력을 해서 상을 받고 학교에 가서 애들이 리더십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전 크나큰 자부심을 가져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열매가 아닙니다. 그 열매는 먼 훗날에 나타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느껴봤을 때 스님이 이야기했던 그 교육 철학에 대한 부분이 신뢰가 생기거든 거기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하시라는 겁니다. 그 방향은 결코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일반 선생님이 갈 테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줄 수 있을 것이고 모든 선생님, 모든 그 유치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신다면 더욱더 열정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그 이름표를 달아주라. 꼭 달아주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 유치원, 이 이름표는 왜 다는 건지 분명히 인식해주세요.
너의 이름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 이름표를 막 거꾸로 달고 뭐 이래. 가로 달아주라 이거. 그럼 그 아이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스님의 입장에서 아이에게 이름 한 번 불러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얘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누구야 라고 불러주면 애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내가 유치원에 들어가서 나는 유치원 아이들 이름을 다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딱 이름표 딱 봐요. 이름 보고 저놈 보고 다 봐. 저 뒤에 이름 보고 누구야 하고 이름 불러주면 애가 헷갈려요. 어떻게 알았지? 그 아이가 스님에 대한 신뢰감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자가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이름 한번 불러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져요. 선생님이 저 뒤에 앉아있는 누구야 뭐 좀 이렇게 해봐라. 지가 알고 있는 거확 했을 때 그 자긍심이라는 자가 하늘 찔러요. 그리고 우리 유치원의 아이들이 보면 처음에 왔을 때는 눈동물 맞춰보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막 지가 살아가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저가는 모습으로 이 교육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아이들의 생각을 불러내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거의 100%의 아이들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아이들이 발표를 듣고 있는 그런 조건으로 그런 방법으로 유치원 교육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방향에 있어서는 아이들의 이름표 하나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솔직히 얘기하는데 어떤 조건이 되는데 이름도 모르는 놈한테 선생님 입장에서 너 일어나봐.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보이면 불러내기도 좋고.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은 아이들 이름 숙제하는 게 금방 숙제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밥 먹고 사는 방법인지.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드리기는 유치원 아이들의 이름표나 이런 부분을 꼭 달성을 좀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대드리기는 근심을 보여주지 않는 부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심거리가 있어도 두 분만 보다놓고 하세요. 그냥 하늘이 물어주는 것처럼 한번 부모는 하늘이 물어주면 애들 지옥불에 들어가 있어요. 하늘이 그냥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을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아이들이 또한 희망으로서 세상을 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드리는 게 사무소 유치원은 불교 유치원이니까 가면 맨날 반야신경 시키고 뭐 상비례 시키고 뭐 관세음보살 점검시키고 골치 아프다 저거 익숙해지면 또 다 머리 깎고 어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쪽에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반야신경 하는 것을 지금 외우게 하잖아요. 이 부분이 이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엄청난 보배가 되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이치를 발견해 볼 수 있는 이치가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불교학 강의 들으세요. 좋습니다. 저는 반야신경의 뜻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어렸을 때부터 외웠거든요. 반야신경 구절을 하나 가지면은요, 거기 이름이 다 들어있어요. 색척시공 공익시색이라 색은 나타나며 공은 없어지는데 공은 영원한 없어짐이 아닌 나타나기 위한 수단에서의 모습을 담겼을 뿐이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언젠가 없어지기 위한 하나의 변화해지는 모습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진리예요. 나타나는 게 영원히 나타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언젠가 없어질 거래요. 없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모습을 감췄을 뿐이지 또 언젠가 또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리예요.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뜻을 모르면 좋다는 거예요. 말을 배울 때 뜻 알고 말 배웠나요? 아니잖아요. 뜻 모르고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그 뜻이 다 들어오잖아요.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쭉 엄청난 부분을 받아내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철이 나고 어려운 그 인생을 알았을 때 그 어렸을 때 내가 했던 부분은 쉽게 들어오거든요. 그 쉽게 들어오고 났을 때 그 뜻을 해결했을 때는요. 유치원 30년 보낸 것보다 더 값진 부분이 소득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세음보살 아이들에게 시키는 거 있잖아요. 3분, 5분 이렇게 시키는데요. 아이들 집중력을 기르는데 그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명한 사람들이 정선수, 박세리, 뭐 박찬호 이런 사람들이 저기서 참전하거든요. 박찬호가 부의자 신도예요. 박찬호가 박세리가 부의자 신도라고. 그 사람들이 참전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마음을. 일찍 흐트러진 마음을 한쪽으로 모으는 부분이 작업을 하는데 그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살아나지 않게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부분. 이건 사문사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특허 부분을 가지고
믿고 관세음보살을 시키네 안 시키네 이거 시켜서 뭐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만큼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방향의 교육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100% 불자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종교라고 하는 부분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종교만을 알고 그 종교만 고집하는 것은 진정한 종교인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의 종교와 모든 종교를 다 알고 그러고 난 이후에 내가 옳은 길을 선택해 갔을 때 그것이 틀리지 않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아이들에게 먼저 옳은 판단해 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열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믿고 맡겨주신다면 최선을 다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할 거고 저는 유치원이라고 하는 요 교육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의 인연의 고리가 된다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저로 믿음 주시고 이 사무소 유치원에 지원을 시켜주신 학부모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생을 사시면서 가끔은 궁금한 사항이나 가끔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의 원장 자격이 아닌 사무소의 주지로서 여러분들 기꺼이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냥 일반적인 불자보다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셨던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친절한 서비스로 여러분께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신다면 이 인연이 평생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참된 인연을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